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탄지로가 혈기화되어 흑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대장장의 마을 습격해 오바나이를 죽인 뒤 게냐를 납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게냐를 다키의 오비에 넣어놓은 뒤 사네미를 기다리고 있던 탄지로와 다키. 탄지로는 문득 이번에 대장장이 마을에서 상현사 한텐과 주었고 상현오였던 교코와 규타로가 주었고 상현사 마카자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상현 1과 상현 2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그들은 어떤 혈기냐고. 물론 상현이 도움하라는 혈기는 너를 구해주었다고 했으니 나쁜 혈기는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타키는 그들에게 살짝 몸서리를 치더니 상현이 도움하는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과 오빠 규타로를 구해주긴 했지만 그는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며 많은 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자 신도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먹은 소름 끼치는 자라고 했죠. 그리고 상현의 코코시보는 검을 쓰는 혈기인데 처음으로 12개월의 혈기가 되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상현 1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는데 강해 보이는 인간들을 찾아가 대기하라며 자신의 여흥 상대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는 잔혹한 혈기라고 했습니다. 그 둘은 둘 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도마는 가끔씩 무자님의 명령을 따르거나 하긴 하지만 보통 자신의 영역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코코시보는 무자의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 각자의 개체로서 활동을 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무자님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는 걸 보니 애초에 무자님이 먼저 스카우트 제일한 강자들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혈기들인 것 같다고 했죠. 그때 때마침 상에서 꽤나 많은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고 귀살대 녀석들이 드디어 왔다는 걸 느껴 긴장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역시나 사네미였고 사네미는 탄지로를 보자마자 내 동생 어딨어 이 새끼야 라고 욕을 내뱉었죠. 탄지로는 사네미를 보고 엄청난 분노가 들끓어 곧바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고 다키에게 오비에서 게냐를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키 오비에서 게냐가 꺼내졌고 게냐는 사네미를 보고 형 구해줘 라고 소리쳤죠. 그때 탄지로는 사네미에게 난 아직도 네가 내 일코를 베어버린 장면과 소리가 눈만 감으면 떠올라. 일단 너도 그 고통을 잠시라도 느껴봐라 라고 하며 해외호흡을 사용해 게냐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사이미는 그런 잔혹한 상황에 안돼! 라고 소리쳤지만 게냐가 베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탄지로는 자 이제 드디어 같은 상황이 된 건가? 이제 서로 누가 되었건 죽고 죽일 수밖에 없겠지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개자식 갈기하기 찢어주겠어 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뛰어왔고 탄지로는 해의 호흡으로 맞받아쳤죠. 그때 다키는 주변의 사네미를 따라온 기살대원들을 오비로 날리며 막았고 꼭 오빠의 원수를 갚아줘 라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주들정 상위권의 실력자로 엄청난 경험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주였는데 탄지로는 그와 몇 합을 부딪히자마자 정말 강하다고 느꼈죠. 특히나 사네미는 게냐의 죽음으로 인해 극한의 분노가 몸에 들끓었고 그 결과 반전까지 발현했습니다. 엄청난 힘과 스피드로 탄지로에 공격해야 되는 사네미. 하지만 탄지로 역시 그토록 죽이고 싶은 상대가 사네미였기에 자신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터뜨리며 엄청난 화력을 내뿜었죠. 사네미와 탄지로는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칼을 휘둘렀고 둘은 예리한 감각으로 각자의 칼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네미는 주머니에서 어떤 유리병을 탄지로에게 던졌는데 탄지로가 그 병을 칼로 베어내자 그 안에 있는 기름이 탄지로에게 끼얹어졌죠. 그 타이밍에 맞춰 사네미는 화약을 던져 터뜨렸고 그 불이 탄지로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탄지로는 불길에 휩싸여 고통을 느꼈는데 자신이 스스로 낸 히노카미의 불길과는 다른 불에는 내성이 없는 걸 알았죠. 탄지로는 몸에 붙은 불길을 끄려고 히노카미를 해제했는데 그 순간 사네미가 빠르게 접근해 탄지로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이 녀석 기본적으로 엄청난 존재가 있다 라고 느끼며 뒤로 빠졌고 사네미는 놓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몰아붙였죠. 그러다 탄지로는 다시 히노카미를 시전해 불길이 솟게한 후 방어 자세를 취했고 사네미의 연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네미의 폭풍과도 같은 검에 결국 목이 베이고 말았고 사네미는 씩 웃었죠. 하지만 그것은 불길과 함께 잔상으로 사라졌고 밑에 쪽에서 탄지로가 일어나며 사네미의 가슴팍을 베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해외호흡 사형 환희롱 극한의 회피를 보여주는 기술이었죠. 사네미는 가슴팍이 베이자 자신의 가슴에서 나온 피를 손으로 움켜쥔 뒤 탄지로에게 뿌렸고 탄지로는 그 피를 피하며 다시 한번 사네미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네미는 칼을 겨우 가다하며 나라가 바닥에 뒹굴었고 탄지로는 이때다 싶어 빠르게 접근했죠. 하지만 그 순간
탄지로는 지난번처럼 어질어질해졌고 사내미가 3명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미는 나에겐 이게 있는 한 혈기에겐 절대 쉬지 않는다 라고 하며 탄지로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다행히 반사신경으로 목이 베이는 걸 막았지만 꽤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피냄새에 취한 후 첫 일격에 목이 날아가지 않은 녀석은 이 녀석이 처음이군. 제법 버텨냈지만 이젠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뛰어들었는데 순간 탄지로가 해외옥 검술로 사내미의 왼팔과 함께 가슴 쪽을 크게 베어냈죠. 사내미는 취한 상태일 텐데 어떻게 이런 검술을? 이라고 놀라며 보통 그러했습니다. 사내미는 간과했던 것이 있었는데 방금이 본인이 했던 말처럼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은 자신의 피냄새에 취한 후 첫 일격에 목이 날아가 버렸기에 두 번째 공격을 해본 적이 없었죠. 탄지로는 첫 번째 일격에 당한 다음 어쩐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니 피냄새에 취한 것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사내미는 탄지로가 여전히 취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카운터 공격을 당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이댄 거였습니다. 탄지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사내미에게 헤어업을 연격을 날렸고 사내미는 한 손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한쪽 다리와 복부가 베이며 지명상을 입게 되었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내미를 향해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간 탄지로. 사내미는 잠깐 기다려. 내가 혈기들 너의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사내미는 자신의 엄마가 어느 날 혈기가 되어 동생들을 죽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한 명 남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혈기가 된 엄마를 죽였다고 했죠. 그렇게 엄마까지 죽이게 되었으니 엄마가 아닌 혈기들은 당연히 죽이는 게 맞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죠. 탄지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네가 혈기가 된 엄마를 죽였다고 다른 누군가의 가족인 혈기를 죽이는 게 정당하다 보느냐고 칼을 높이 들어 사내미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대한 철퇴가 날아와 탄지로를 덮쳤고 탄지로는 반사신경으로 그 철퇴를 막긴 했지만 저 멀리로 튕겨나갔죠. 탄지로는 이 강력한 공격은 뭐지? 라고 하며 그 공격이 날아온 쪽을 봤는데 어떤 거대한 몸집의 혈기, 아니 자세히 보니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영락없이 혈기인 줄 알았지만 혈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고 인간이지만 마치 화난 맹수를 보는 것처럼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귀살대 최고 전력인 암주 교메이. 교메이는 바이오업을 사용해 계속해서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이미 사내미와 싸움에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며 계속 밀려나갔죠. 탄지로는 겨우겨우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교메이를 관찰했는데 교메이는 눈에 초점이 없었고 맹인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그 점을 이용해 빈틈을 노리기 위해 빠르게 옆으로 달린 뒤 헤어업을 날려봤지만 교메이는 즉각 반응해 탄지로의 공격을 받아쳤고 탄지로를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그런 교메이를 보고 이건 초인이다.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군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메이는 눈은 보이진 않았지만 소리의 반향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기에 시력에 의존하는 다른 인간들보다 훨씬 싸움에 유리했죠. 교메이는 자신 안에 있는 강력한 힘 때문에 무언가를 파괴해야겠다는 충동을 엄청나게 느꼈고 인간은 죽이면 안 되지만 혈기는 마음껏 죽여도 된다는 것에 귀살대원이 된 파괴왕이었습니다. 교메이는 바이오업으로 광범위한 공격을 날려 탄지로의 주변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는데 탄지로는 지금 상태로 도저히 저 괴물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엄청난 파괴력의 공격이 교메이의 철구를 쳐냈고 탄지로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보니 상해삼 아카자가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저 녀석은 뭐냐? 혈귀인가? 인간인가? 귀살때 터무니없는 녀석이 있었군 이라고 했죠. 탄지로는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묻자 아카야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난 처음부터 이곳에서 귀살때 녀석들을 상대했고 지금 물의 호흡을 쓰는 줄을 죽이고 오는 길이었다고 이렇게 신명나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일단 저 녀석은 내가 상대하겠다고 했고 그대로 뛰어나가 엄청난 공방전을 펼쳤죠. 탄지로는 아카자 씨라면 분명 저 괴물을 압도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교메이의 엄청난 파괴력과 회피력은 아카자를 웃도는 수준. 아카야는 그의 엄청나게 즐겁다는 듯이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싸웠습니다. 아카야는 파괴살라침을 시연해 교메이의 투기를 읽으며 싸웠지만 교메이 역시 주변의 모든 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으로 아카자의 공격들을 피해냈고 서로가 수많은 공격을 날렸지만 서로에게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길어지고 탄지로는 제법 싸울 만큼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하자 합세해서 싸웠습니다. 분명 재생력이 있는 혈기와 오래 싸우면 지쳐서 성능이 쉽게 떨어져야 하는 인간인 교메이는 반전 마련을 통해 신체 능력과 체력을 다시 한번 올렸고 그 둘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죠. 아카야는 저 녀석은 지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건가? 이대로 가다간 동이 터서 승부를 끝까지 못 볼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 녀석을 죽이지 못했거든요 라고 했고 아카야는 씩 웃으며 다시 한번 전투 태세를 갖췄죠. 그렇게 아카자의 청흑난장왕과 탄지로의 해외호흡 공격이 다시 교메이에게 쏟아졌고 교메이는 바이오업으로 그 공격들을 맞받아쳤지만 교메이는 슬슬 자신의 몸에 한계가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반점이라는 것을 발휘했을 땐 부작용으로 25살 이상을 못 넘긴다고들 전해져 왔는데 자신은 이미 25살을 넘긴 상태, 마지막 싸움을 위한 반점이었기에 언제라도 몸이 방전되어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체력이 급속도로 고갈되어가는 교메이, 아카자의 주먹이 가슴파에 꽂히고 탄조로의 검이 교메이의 허벅지를 베어내며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교메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을 짜내 아카자 탄지로를 절태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카자 탄지로는 그 공격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들 역시 너무 많은 체력이 빠져 재생도 잘 되지 않았죠. 교메이는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철퇴를 날리기 위해 붕붕 돌렸고 아카야는 저 괴물자식이라고 하며 긴장을 했는데 붕붕 돌아가던 철퇴의 회전 속도가 점점 줄더니 땅에 쿵 하고 떨어졌고 교메이는 그대로 힘을 다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죽기 직전까지 저러다가 죽다니 1대1로 붙었다간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것 같군 이라고 했죠. 아카야는 지친 몸을 일으켰고 그때 일반 기살대원들도 얼추 다 처치한 다키에게 이제 곧 해가 뜰 테니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이 터오기 시작했고 쓰러져 있던 사내미는 탄지로에게 베인 상처를 호흡으로 겨우겨우 지혈하며 죽을 뻔했군. 다음번에 만나면 꼭 죽여주지 라고 했죠. 그런데 사내미에게 어떤 그림자가 그리웠고 다음이란 건 없어. 너는 지금 여기서 죽는다 라고 하며 탄지로가 칼로 사내미를 푹 찔렀습니다. 사내미는 이 자식 지금 해가 떠오르는데 도망가지 않고 나를 죽이러 오다니 이렇게 되면 너도 함께 죽게 된다 크하하 라고 했죠. 탄지로는 어차피 난 네 녀석만 죽이면 더 이상의 여한이 없어 라고 했고 사내미에게 꼬인 칼을 빼는 뒤 다시 휘둘러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내미는 숨이 멎어갔고 태양이 그들을 비추었죠. 사내미는 탄지로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눈을 감으려 했는데 탄지로는 태양에 노출이 되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씩 웃으며 뭐야 이거 너만 죽는 거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사내미의 목을 쳐 완전히 끝내버렸죠. 하지만 체력이 다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탄지로였습니다. 아카자 다키는 그늘 속에 숨어 있었는데 탄지로가 어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내 바깥에 해가 완전히 떴고 탄지로가 돌아오지 못하자 그 녀석 결국 태양에 소멸해버린 건가? 라고 하며 이를 부득이었고 다키는 탄지로 라고 하며 엉엉 울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탄지로를 포기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인 탄지로, 그곳은 나타공산이 아닌 어떤 집이었고 정신이 들었나요? 라고 하는 목소리에 그쪽을 바라보니 처음 보는 기묘한 느낌의 혈기 다마요가 있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살대와의 싸움이 끝난 이 오브가 마지막 시나리오인지 알았겠지만 이 시나리오는 애초에 좀 더 길게 계획된 시나리오예요. 이제 다른 전개가 흘러나가며 아직 나오지 않은 혈기들과 맞붙게 되는 전개로 흘러갈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